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비급 제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가 바로 송파구이죠. 그리고 송파구 전체 면적 중에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평탄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녹지 환경도 잘 갖춰져 있는 정말 주거 환경이 탁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송파구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해 갈지, 이 송파구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송파구 송파동에 투자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 한 곳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도 정확하게 몇 년도에 찍어진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1960년대 이전의 사진이고요. 과거 이 송파 잠실 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나룻배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지역이 바로 그 전 세계에서 6번째 높이를 자랑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서 있는 바로 그 위치라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그림 같죠? 이것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 찍혀진 그 제2롯데월드타워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송파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중요한 랜드마크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상이 현재의 송파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하나하나 과거부터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되기 이전의 송파구의 모습입니다. 거의 묻지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데군데 물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과거에는 사실상 송파구는, 이 잠실 쪽은 하나의 섬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정도로 육지에선 좀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 정부의 그 본격적인 개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이 송파구, 잠실처럼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은 곳을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매립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제방을 쌓아서, 뚝을 쌓아서 그곳에 새로운 땅을 만들고 또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파트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직전에, 개발되기 이전에 송파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비단 송파구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동부 이천동이나 또 반포지구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택지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주택이 공급됐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개발의 모습을 갖춰 나가면서 그때 당시 잠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계획이 잡히면서 모습을 보시면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의 가로 세로 반듯반듯한 이 도로망을 이때부터 계획하고 구축해 나갔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 쪽의 영동 신시가지 개발과 거의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화된 도로망이 이때 당시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거의 엑스레이 사진이나 아니면 CT 촬영 사진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석촌호수의 그 변화상의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보시면 석촌호수의 원래 모습이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근데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한쪽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이 오른쪽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매립이 진행이 되면서, 제방을 쌓아서 매립이 진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됐고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요. 계속 매립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약 9만 평 정도에 달하는 현재의 그 석촌호수 그 부분만큼은 남겨두고서 매립을 진행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이제 택지 개발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그 본격적인 개발을 알렸던 잠실주공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잠실주공 2단지가 될 텐데요. 잠실주공 1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들이 만들어졌죠. 평형대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게 된 잠실주공 5단지만 15층,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층이었고 또 평형대조차도 30평형대가 넘는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그런 대형 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잠실주공 1, 2, 3, 4단지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정말로 고급의 대형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됐죠.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급 아파트 단지들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잠실주공 아파트 단지들이 남아 있었을 때의 사진이 되겠고, 자, 이 송파구에 변화되어 오는 과정을 보시면 최초의 강남 개발이 되던 그 시기에
준해서 보시자면 강남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으로 간주가 됐었습니다. 강남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들을 집어넣는 그 이면에 송파구는 일종의 강남 개발의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었고, 사실상 잠실동 일대의 그 일부 지역에 뭐 약간의 업무 시설을 넣는 것 이외에는 거의 주거 밀집지로서만 기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사건이 바로 88년도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 88 잠실종합운동장이죠. 잠실종합운동장의 모습이고,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기자촌이라든지 올림픽공원도 만들어졌고 선수촌 아파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실 수가 있듯이 쉽게 아실 수 있듯이 외국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선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계획도시처럼 조성이 되다 보니 굉장히 이때 당시에 전에 없던 기반시설 또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송파구의 현대화된 모습들은 이때 당시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역사를 되돌려 보면은 외국인들의 유입에 의해서 한번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 송파구이고,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송파구다라고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잠실 주공 1, 2, 3, 4단지가 현재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잠실, 엘스, 리센츠 등등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화한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이 새롭게 입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송파구에 많은 그 명문 학군들이 조성이 되고 또 학원 인프라가 잘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탄천 하나만 그 송파구에서 건너오시면 대치동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치동 학원가의 그 일부 학원 강사들, 학원 사업자들이 이 송파동 쪽으로, 송파구 쪽으로 넘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대단지 아파트의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 그 자재들을 대상으로 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송파구의 부동산 시세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석촌호수의 모습인데요. 가장 최근에 찍혀진 사진이죠. 현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석촌호수에 들어서고 있는 제2롯데월드타워 역시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22층 건물입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을 쏘이긴 하는데, 그 옥상에 올라서서 맑은 날, 날씨가 오늘처럼 맑은 날 바라다 보면 거의 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바라보일 정도로 정말로 높디 높은 건물이 들어선 것입니다. 이 건물이 올해 말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조 원대의 외화 수입을 불러들일 수 있는 면세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 상주 인구가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무하게 되는 전체 인원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청년층 1, 2인 가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송파구는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고 또 1인 가구의 비중 또한 높은 것인데, 여기에 이런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서 청년층 유입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인근의 그러니까 소형주택의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단순 명쾌하면서도 확실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송파구의 미래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봉은사로가 되겠습니다. 강남구죠. 강남구 봉은사로에 9호선 2단계가 개통되기 이전에 그 전철 연장 공사를 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됐었을 것이고,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 좀 짜증이 많이 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내 하시는 분들은 많았어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 이곳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9호선 2단계가 개통된 이후 그 언주역 사거리 봉은사로 일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된 모습이고, 앞서 보신 사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형 빌딩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9호선 2단계 개통 이전에 연간 25개 정도의 신축 빌딩이 늘어날 정도로 빌딩 신축 붐이 일어났었고, 현재에도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전체에서 신축 빌딩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축 빌딩이 늘어나는 이유는 9호선 2단계 개통되기 이전에 언주역 사거리가
강남구에 의해서 2011년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특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전철망이 개통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빌딩 신축이 계속되면서 1차적으로는 대로변 상업지의 시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 이면에 있는 주택지 시세까지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또 이 많은 업무 시설들에 새롭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인근에 가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봉은사로 일대를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낮 시간에도 잠깐 집에 들렸다 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유니폼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전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9호선 2단계가 만들어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빌딩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도 각 블럭마다 하나씩 정도의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빌딩 신축 붐이 가시지 않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봉은사로라는 것이죠. 9호선 2단계의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송파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920공구 건설공사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9호선 3단계의 연장사업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방위사거리역 일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셨던 언주역 사거리 봉은사로처럼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현재는 차량을 운행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지하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현재의 방위사거리역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쉽게 유추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송파구에 투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앞서서 봉은사로가 의료관광특구로 먼저 지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9호선 2단계가 들어와서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송파구에는 현재 어떤 구역이 지정돼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송파구의 석천호수에서부터 이 올림픽공원에 이르는 70만 평의 부지가 2012년도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특구라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해놓은 것이 되겠죠. 앞서서 88 올림픽 시절을 말씀드렸습니다. 88년도 그 한 해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송파구를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이벤트에 그쳤다면 이 잠실관광특구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9호선 3단계 노선이 개통이 되면 9호선이 이 잠실관광특구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9호선의 출발지가 김포공항이라는 점에 한번 착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김포공항을 통해서 특히나 중국 쪽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 외국인들이 9호선을 이용해서 정말로 쉽게 잠실관광특구까지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그 치밀한 도시계획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도로망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도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송파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좌우측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송파대로 일대에 관광 숙박시설, 호텔을 건립할 때에는 용적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실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호텔 시설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단 송파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놓은 것이고 이곳에는 그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깔끔한 구역으로 정비가 되는 것이고 더 개발이 용이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송파대로를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송파구 전체의 그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죠. 문정 법조 단지를 비롯해서 KTX 수서 역세권 개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송파대로를 따라서 남단으로 계속 내려가시다 보면 위례 신도시,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위례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도로가 되겠고 비유하자면 강남구의 테헤란로와 그 위상에 맞먹는 중요성을 지니고 향후에도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 투자하실 때는 이 송파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근접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유념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 2단계 사업이 진행됐었던 봉은사로 언주역 사거리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 9호선 2단계가 개통되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개발이 지속되고 또 현격한 지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던 사례가 있었다라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송파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죠. 9호선 3단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방이사거리 일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9호선 3단계 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그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